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마산과 진해 지역에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검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민선 8기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도 한 차례 좌초됐던 사업이 이번에는 추진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옛 마산과 창원을 끼고 있는 마산만, 진해의 벚꽃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장복산 일대, 창원시가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는 곳입니다. 두 지역 케이블카 설치는 민선 8기 홍남표 시장의 공약입니다. 마산 어시장에서 해양 신도시 도섬을 지나 귀산동까지 4.2km 구간, 진해 구민회관에서 하늘마루, 장복산 정상에 이르는 1.64km 구간으로 민자 유치를 통한 추정 사업비는 각각 700억 원과 350억 원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필요성과 사업비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사업 최종 추진 여부를 이번 용역으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검토 사항으로 용역을 발주를 한 내용이고 결과에 따라서 그 업무 추진에 대한 그 결정을 내릴 내용입니다. 현재 경남의 케이블카는 통영과 사천, 하동, 밀양, 거제 등 5곳. 대부분 탑승객 수가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적자입니다. 성공 사례로 꼽히던 통영 케이블카도 2017년 탑승객 140만 명의 정점 이후 지난해 탑승객은 56만 명으로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선 1차 관건은 사업성입니다. 마산만 케이블카는 10년 전 한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다 중단됐고 장복산 케이블카도 2016년 안상수 전 시장이 추진하다 민간 사업자가 없어 좌초됐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시명 케이블카로서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갈등을 줄이면서 추진돼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심도 깊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갖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창원 케이블카 사업이 많은 난제를 뚫고 실제 추진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44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오늘 창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시즌 9년 만에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가 이번 주말 정규리그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창원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선 44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립니다. 10월에 부마 민주주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의 기념식에는 각계 대표와 유족 등이 참석해 부마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옛 마산과 부산을 중심으로 유신 독재의 반발에 일어난 최초의 시민항쟁으로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가 이번 주 목요일 막을 내립니다.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35일 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관람객 120만 명을 넘어섰고 폐막 시점에는 누적 관람객 130만 명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9년 만에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가 이번 주 토요일 창원에서 수원 KT를 불러들여 정규리그 홈 개막 경기를 갖습니다. 주장 이관희와 돌격대장 이재도, 외국인 선수 마레이 등이 건재한 송골매 군단은 새 시즌을 앞두고 붉은 땀방울을 흘려왔습니다. 조상현 감독의 지휘 아래 새로 합류한 국가대표 양홍석 등 새 얼굴까지 합류한 창원 LG는 지난해 정규리그 2위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은 일본 바닷물이 부산 앞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 옆에 주차된 한 차량. 호스에서 나온 물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길바닥에 뿌려집니다. 번호판을 봤더니 일본어로 돼 있습니다. 일본의 수산물을 차량째로 국내로 옮기는 화로차로 차에 실려있던 일본 바닷물을 부산 앞바다에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곳 부산항에 들어온 활어 차량 중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연 등록 차량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활어 차량들은 바닷물을 이곳에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 차량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수입 금지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에 활어차가 들어온 것 자체가 큰 문제고요. 그 활어차에 후쿠시마 인근 현의 물고기가 과연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이것도 저희가 알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바닷물을 처리할 때 방사능 검사를 받게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43대의 일본 활어차가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그중 단 7대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바닷물을 방류했습니다.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며 부산 시민들은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는 해수 방류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폭로되었다. 국정감사에 나온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더 철저히 하고 차량 이동 중 수조를 열지 못하게 세관 봉인을 붙여 무단 방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기온이 더욱 낮아지는 요즘입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5도, 거창이 9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쌀쌀하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내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올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낮아진 기온에 오늘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곳곳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5도, 함안이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2도, 창녕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1도, 사천이 1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2도, 거창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금요일 오전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야적장에 쌓여있던 폐기물과 굴삭기 한 대 등이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가 폐기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대만 영화배우 왕사가와 패션 모델 라라를 진주시 문화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대만 유명인인 왕사가와 라라는 앞으로 1년 동안 진주시 문화관광 활성화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만 출신 홍보대사들은 진주 남강축제와 지수면 부자마을 등을 방문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진주시 공식 홍보 채널과 대만 현지 사회관계망 채널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무계동 일대에 있는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82억 원이 투입돼 무계 소하천 1.1km 구간에 수생물 서식지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대청천 둔치에는 다음 해 말까지 생태체험학습장과 탐방로를 만들어 생태환경 체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11일 3.15 해양누리공원 앞바다에서 발생한 정어리 집단 폐사와 관련해 어제까지 폐사체 45톤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인원 220여 명과 어선과 장비 등 42대를 동원해 즉시 수거 작업을 진행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의 폐사 원인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15 해양누리공원 등 마산만에서는 정어리 200톤가량이 집단 폐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미수주택 경매 건수가 1,400여 건, 금액으로는 717억 원이었습니다. 경남은 150건의 피해액은 59억 원으로 경기도 241건, 143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부산은 99건의 피해액은 39억 원이었습니다. 지방하천인 사천강의 원인은 알 수 없는 뿌연 물질이 확인돼 사천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사천시 정동면 사주천년교 인근부터 사천강 하류 2km 구간이 탁하게 변했다는 신고가 사천시에 접수됐으며 사천시는 환경단체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시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천시는 생활하수가 흘러나왔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이 우주선과 우주 탐사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전지의 공식 개발과 발전 소자 합성에 성공했습니다. 전기연구원 박수동 탐사팀은 원자력 전지의 발전 소자를 배열하는 열전 효율 공식을 개발해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혁신하게 됐고 이 공식에 맞춰 발전 효율이 향상된 소자를 합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전지는 방사선 에너지의 열과 우주의 낮은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열전 발전 방식으로 기초 개발 단계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두자녀 가정도 교육비 지원 혜택을 보게 됩니다. 경남도 의회가 제출한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은 현행 3명 이상인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바꿔 내년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남에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은 한 자녀 41%, 두 자녀 49%, 세 자녀 이상 10%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학생 4만 4천 명이 추가로 다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